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요. 표시광고법의 규제를 하는 이유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거짓 광고,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이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할까요? 이거를 사실 소관산업부처에서 규제를 해도 되는데,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목적이 어디 쪽에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왜 이걸 규제를 할까요?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표시광고를 규제를 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목적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지난주에 배우셨겠지만 공정거래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죠?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은 궁극적으로 이 기업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실제 이 제품의 품질 그대로 사실 그대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 과장 광고를 해가지고 소비자를 현혹시켜가지고 그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뻥 뛴다. 이거는 정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거라고 공정위는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표시광고법을 규제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표시광고법 제목을 보세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뭐죠? 표시, 광고,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광고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과연 뭐가 표시냐, 뭐가 광고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표시란 뭐냐? 상품 등에 관해서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상품 등의 용기, 포장, 게시물,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설명서 이런 데에 들어가는 용기, 포장 이런 것들 일체를 표시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 마침 물티슈가 있는데요. 물티슈 뒤에 여기 제품들 각종 설명 기재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표시광고법에서 지칭하는 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을 구매해 주세요 라고 어필하는 측면에서 광고는 아니죠. 이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품명, 중량, 성분, 주의사항 이런 부분들은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표시에 해당됩니다. 약품, 타이레놀 하나 샀어요. 타이레놀 사면 안에 꽉 열면 꽉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표시라고 볼 수 있고요. 열면 안에 설명서 이렇게 접혀져 있죠. 그 부분도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는 뭐냐? 광고는 조금 더 동적입니다. 신문, 인터넷 신문, 전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또 고시상의 예시는 인터넷, 포스터, 간판, 네온, 본론, 비디오,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수단 이런 것들이 일체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광고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그래서 이거는 광고가 아니에요 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를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혹은 우리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홍보 수단, 매체 수단은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넓게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FAQ라고 해서 자주 묻는 질문,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도 광고에 해당되느냐? 공정위 판단은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타 거래 사항, 고시 범위, 광고법 범위에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이 자주 묻는 질문란에 우리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제품 혹은 용역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광고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광고의 범위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표시가 뭐냐, 광고가 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생각보다 넓게 본다.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혹은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을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게시하는 내용들은 다 표시 내지 광고에는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 표시랑 광고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라고 하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두 개 구분하는 거는 큰 실익이 없습니다. 사실 공정위가 이게 표시냐 광고냐 엄격하게 따지진 않아요. 왜냐? 표시광고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표시나 광고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똑같이 규제를 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어떤 표시 광고를 하는 게 위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표시광고법 시작하기 전에 표시광고법을 규제하는,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소비자 보호, 두 번째 공정한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구는 법이나 판례나 공정위 심결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규제 목적이 다 드러나 있죠. 파란색 글씨로요. 그러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뭐가 있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과장 광고. 거짓 과장 광고는 별도의 행위 유형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다예요. 사실 왜냐? 이 정도면 거짓이라고 봐야 되는지 과장이라고 봐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거짓 과장 표시 광고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만적인 표시 광고, 세 번째로 부당한 비교 광고, 네 번째로 비방적인 표시 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각호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거짓 과장 광고를 하면서 이게 뭔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의 성격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공정위는 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심사보고서를 상정해서 처분을 내릴 때 이 각호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같이 상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유형에 이런 부분들은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광고를 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대략적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짓 과장 광고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테고요. 기만적인 광고라는 건 뭐냐? 자, 제가 회사에 광고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회사 제품이 이 측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특정 국가를 말해서 그렇지만 뭐 중국산이다. 소비자들이 뭐 중국산이 나쁘다기보다 소비자들이 일단은 소구하는 셀링 포인트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국산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면, 근데 실제로 중국산이에요. 명확하게 하면 이건 뭐겠죠? 이거는 명백한 허위 광고죠. 거짓 광고죠. 근데 이거를 국산이라고 표시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마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세계 제1위 브랜드 A사의 뭐 직접 제조, A사가 직접 제조한 제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한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스위스 브랜드 제품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뭐 중국에서 생산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스위스의 수공예 뭐 기술력으로 만든 최첨단 제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뭐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스위스산이냐 이런 표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 광고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거짓 광고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풍기는 내용은 뭐죠?